안녕하십니까. 본 영상은 코로나19 확진자 대비 온라인 원격 수업을 준비하고 계시는 강원도교육청 소속의 선생님들을 위하여 마이크로소프트 팀즈를 활용한 원격 수업 환경을 구축하는 방법을 안내해 드리고자 만든 영상입니다. 3편에서는 그룹 형성, 사용자 추가, 그리고 사용자의 그룹 편성에 대하여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번 안내해 드린 바와 같이 이렇게 오피스 365 화면으로 이렇게 접속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안내를 해드리자면 일반 창에서 office.com 치시면 다음과 같은 화면으로 넘어오게 됩니다. 관리자 계정을 받으신 선생님께서는 여기 있는 관리 계정 메뉴가 생성된다고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요. 사용자 추가 및 그룹 형성을 위해서면 이 관리자 메뉴를 클릭하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이런 화면이 나오게 되면 왼쪽 사용자 메뉴를 클릭해 주시면 사용자 추가를, 그룹 메뉴를 클릭해 주시면 그룹 추가를 하실 수 있습니다. 먼저 그룹 형성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룹 메뉴에 있는 그룹을 클릭하시면 다음과 같은 화면이 나오게 됩니다. 왼쪽 상단에 그룹 추가를 누르시고 그룹 유형은 오피스 365 여기 권장을 누르시고요. 다음으로 새 그룹 이름인데요. 새 그룹은 예를 들어서 6학년 1반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새 그룹 설명에 대한 설명은 6학년 1반 이렇게 써주시면 6학년 1반 그룹이 형성이 되겠죠. 그래서 다음을 클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소유자는 이 그룹을 운영하는 선생님을 넣으시면 되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담임 선생님 한 분만 넣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면 4급짜리 운영하는 그런 학교게 되면 그 선생님 네 분을 모두 다 소유자로 갖다가 추가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지금은 꼭 담임 선생님 넣지 않아도 지금 한 명만 넣고 나중에도 추가할 수 있으니까요. 일단 한 명 저를 이렇게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그룹 전자메일 주소 6학년 1반이기 때문에 6학년 61 클래스 이렇게 그룹 전자메일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그룹 팀즈의 그룹 추가를 반드시 클릭해 주셔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클릭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어 있고요. 다음을 누르게 되면 검토 및 그룹 추가 완료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검토 한번 해보시고 그룹 만들기 하면 잠시 시간이 흐른 뒤에 그룹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새로 고침을 한번 눌러보면 여기에 6학년 1반 그룹이 추가된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6학년 2반, 3반, 4반, 5반, 1학년 2반, 3반, 4반, 5반 이런 식으로 그룹을 추가하면 되겠고요. 중고등학교 선생님 같은 경우는 요거에 과목까지 이렇게 해서 넣어주시면 훨씬 더 수월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룹 추가는 이렇게 완성해 보았습니다. 다음으로 그룹의 소유자를 변경하는 방법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다시피 여기 있는 그룹의 소유자는 담임 선생님으로 지정되거나 보통 정보 담당자가 이렇게 자기 이름을 지정을 했는데요. 여기에 전담 선생님 및 다른 학년에 있는 선생님들을 추가해 주시면 훨씬 더 운영하기 수월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추가하는 방법은 여기 있는 그룹에서 그룹을 클릭해 주시고 여기서 아까 만들어진 그룹을 클릭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쭉 내용들이 있는데요. 여기에 구성원 중에 소유자가 있습니다. 이 소유자가 바로 운영하시는 담임 선생님이나 전담 선생님이 되겠습니다. 여기 있는 모두 보기 및 소유자 관리를 클릭해 주시면 이렇게 소유자 추가할 수 있는 창이 뜹니다. 그래서 소유자를 추가할 수 있는 이 창을 클릭하게 되시면 이렇게 지금 학교에 있는 모든 계정들이 다 나오게 되는데요. 이 중에서 직접 찾아서 써도 되고요. 우리가 원하는 이렇게 선생님들을 이렇게 찾아서 이렇게 추가해서 저장해 주시면 소유자가 업데이트 됩니다. 이렇게 나오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렇게 확인을 해주시면 그룹에 가셔서 새로 고침해 주시고 6학년 일반 누른들 약간 시간이 걸리니까 약간 텀을 주고 계시면 더 좋습니다. 구성원 클릭, 그 다음에 모두 보기 및 소유자 관리를 하면 지금 떴네요. 약간 시간이 걸려서 이렇게 소유자가 2명으로 추가된 걸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사용자 추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오피스 365 화면에서 관리를 누르시면 우리가 많이 보게 되던 관리센터 요 화면이 추가가 되게 됩니다. 왼쪽 메뉴인 사용자 그리고 활성 사용자를 눌러주시면 선생님의 학교에서 있는 모든 계정들이 다 보이게 됩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사용자 추가를 이용하면 개별 사용자 추가를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여러 사용자 추가를 하게 되면 단체 사용자 추가를 할 수 있습니다. 학교에서 활용하실 때는 아무래도 원격 수업 플랫폼을 구축해야 되기 때문에 학생 명부를 이용해서 여러 사용자 추가 메뉴를 이용해서 단체 사용을 허용해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개별 사용자 추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여러 사용자 추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있는 사용자를 추가해 주시면 성과 이름을 입력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성을 학생 1번 이런 식으로 한번 입력해 보겠습니다. 그럼 표시 이름은 자동으로 뜨고요. 여기에 저희가 지금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 이런 사용자 계정을 한번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암호는 자동 생성도 되고 직접 생성도 되는데요. 자동 생성을 할 시에는 자동으로 생성이 되고 처음에 사용자가 접속했을 때 암호를 변경하도록 설정을 눌러 주셔야 됩니다. 암호 직접 생성은 선생님들이 직접 이용해서 학생의 암호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뒤에 간단하게 하는 방법을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임의로 한번 설정해 보고요. 그리고 다음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제품 라이센스는 교직원을 추가할 때는 교직원용, 학생을 추가할 때는 학생용 라이센스를 선택하면 됩니다. 그리고 제품 라이센스 없이 사용자 만들기는 권장하지 않습니다. 다음을 눌러주시면 사용자의 역할을 이렇게 하실 수 있는데요.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관리자를 선택을 할 때 관리자 권한 부여하는 방법을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이렇게 우리가 선생님 계정을 만들 때 관리센터 액세스를 이렇게 클릭하게 돼서 요거에 대해서 쭉 권한을 주게 되면 처음부터 만들어질 때 관리자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요 부분을 한번 그냥 필요 없을 때는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사용자를 추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요거는 학생 사용이기 때문에 학생은 사용자로 해서 다음 눌러 주시면 검토 완료 이렇게 뜹니다. 한번 쭉 검토해 주시고 추가 완료를 눌러 주시면 약간의 텀을 두고 학생이 추가하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확인하시려면 약간의 시간을 두고 다시 활성 사용자 칸을 클릭하셔서 한번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여러 사용자 추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사용자 추가는 아까 개별 사용자 추가 메뉴 옆에 있는 여러 사용자 추가를 클릭하시면 이렇게 창이 나오는데요. 이 창을 이용해서 추가하게 됩니다. 여기 있는 헤더와 샘플 사용자 정보가 포함된 CSV 파일을 다운로드 하시고요. 열어주시면 이렇게 파일이 나옵니다. 우리가 입력할 부분은 다른 게 아니고 여기 있는 표시 이름까지인데요. 이거를 간단하게 살펴보면 맨 처음에 사용자 이름은 사용자의 계정, 그다음 여기 이름, 성, 그리고 표시 이름 이렇게 하나, 둘, 셋, 네 개를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반 학교에서는 이미 사용자 학생의 개인정보를 어떻게 사용하겠다는 그런 동의를 핸드폰이라든지 학부모님께 다 이제 보내서 메시지를 보내서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추후에 개인정보 동의서를 받아서 사용하기 때문에 그 정보를 활용하시면 좀 더 수월하게 구축할 수 있습니다. 담임 선생님께 학생 명부를 좀 다운받아서 받으시고요. 그 학생 명부를 이용해서 한번 일괄적으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저희 학교도 마찬가지로 그 부분 안내해 드렸기 때문에 이 정보는 저희가 활용하려고 하고요. 그리고 요거는 일단 모자이크 처리를 잠시 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학생 이름, 자 성에는 6학년 3반 이렇게 써주셔야 나중에 사용자 추가해서 정렬해 가지고 활용할 때 좀 편하기 때문에 이렇게 일괄적으로 쓰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이렇게 쓰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쪽으로 이렇게 해주시면 똑같은 게 채워지고요. 표시 이름은 원래 썼던 이름을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이제 필요한 건 사용자 이름인데요. 사용자 이름은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이게 6학년 3반이기 때문에 6학년 3반 클래스, 그 다음에 1번이기 때문에 01, 그 다음에 골뱅이, 그 다음에 선생님 학교의 도메인 이름, 저희 학교는 성림초등학교가 sl.gw.es.kr 이런 식으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반드시 선생님 학교의 도메인 이름으로 쓰셔야 됩니다. 홈페이지 주소랑 똑같습니다. 다음 쭉 이렇게 그냥 컨트롤 누르지 않은 상태에서 쭉 내리게 되면 지금 여기 있는 번호만 변경되는 이런 아이디가 생성이 됩니다. 아무래도 개인이 이런 아이디를 이용해서 뭐 메일이라든지 개인 활동을 하는 것이 아니고 원격 수업만 참여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일괄적으로 만들어서 관리하는 것이 더 수월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구글 폼스 같은 거를 이용해서 학생들 개개인에게 아이디랑 비밀번호를 뭐 받고요. 그 다음 그걸로 갖다 생성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되면 나중에 저희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아이들이 아이디나 비밀번호 잊어먹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거 일일이 선생님들이 안내해 주다 보면은 원격 수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일괄적으로 같이 하였습니다. 위에 있는 사용자는 이렇게 삭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저장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여기로 다시 돌아와서 찾아보기, 그 다음에 아까 만들었던 파일을 추가해 주시고 확인을 누르십니다. 여기 파일이 정상인 것 같습니다 라고 뜨죠. 선생님도 여기에 문제가 있으면 여기에 파일이 정상이 아닙니다 라고 뜹니다. 그럴 때는 다시 한번 동영상을 보시고 내가 혹시 빠뜨린 부분이 없는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을 한번 눌러 주시면 로그인 허용된 이렇게 되고, 제품 라이센스를 할당해 주셔야 되는데 여기서는 학생이기 때문에 학생, 교직원일 땐 교직원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작품 라이센스 쭉 해주시고 다음. 자, 한 1분 정도를 기다리게 되면 이렇게 27명의 사용자를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뜨는데요. 이렇게 해서 다운로드 결과를 해서 이 내용도 한번 다운로드 해주시고 결과를 선생님의 관리자 메일로 보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내게 하게 되면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약간 시간을 주고 해야 되기 때문에 쭉 보면 여기에 아까 추가했던 63 클래스의 모든 아이들이 추가된 걸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아까 추가한 사용자를 여기 있는 그룹에 넣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6학년 3반 아까 추가했기 때문에 6학년 3반 그룹을 만들었는데요. 여기에 학생들을 한번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용자에서 활성 사용자를 이렇게 눌러주시면 이렇게 아까 추가되어 있는 학생들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여기에서 바로 일일이 추가하는 방법도 있고 그룹에 가서 추가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룹에 가서 추가하는 방법을 먼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룹 우리가 생성한 이렇게 그룹으로 가셔서 구성원, 그 다음에 구성원 보기 및 관리 이렇게 눌러주시면 이게 구성원 추가가 됩니다. 구성원 추가 메뉴로 한번 클릭해 주시고요. 잠시 후에 보면 이렇게 모든 학생들이 이렇게 쭉 뜬 거를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쭉 찾아서 로드 하셔서 이렇게 찾아서 요 아이들을 이렇게 클릭
클릭, 클릭 이렇게 쭉 클릭을 하셔서 여기 저장 누르시면 추가가 됩니다. 근데 이렇게 하다 보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기 때문에 한 번에 하는 방법을 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있는 활성 사용자를 한번 눌러주시면 아까 이름을 저희가 정렬하기 편하게 했기 때문에 여기서 단체로 추가를 하실 수 있습니다. 쭉 보시면 저희가 지금 이렇게 숫자로 해서 61 클래스, 63 클래스 이런 식으로 지금 정렬을 해뒀기 때문에 한번 요걸 이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3 클래스 1번부터 체크를 하신 다음에 쭉 내려서 아까 27번까지 있는데 Shift 키를 누르신 다음에 여기를 체크해 주시면 지금 아까 추가한 1번부터 27번까지 아이들이 모두 선택이 되는데요. 여기 왼쪽 위에 이렇게 위쪽에 여기 점점점 눌러주시면 여기에 그룹 관리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룹 관리를 클릭해 주시면 이렇게 그룹을 선택할 수 있는 란이 나옵니다. 여기에서 아까 6학년 3반이기 때문에 6학년 3반을 클릭. 그래서 그룹의 사용자 추가 저장. 이렇게 누르신 뒤 잠시 기다려 보시면 약간의 텀을 주고 접속해 보시면 6학년 3반 아이들이 여기에 추가된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생각보다 빨리 됐네요. 이렇게 해서 그룹 구성원이 업데이트 되었으며 즉시 적용되지만 변경 내용이 세부 정보 패널이나 대시보드에 나타날 때까지는 몇 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닫기 이렇게 누르면 이 아이들이 모두 다 추가가 되었습니다. 한번 확인해 볼까요? 그룹 3반 구성원 누르면 아까 만든 아이들이 이렇게 모두 다 추가된 걸 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학생들 아이디에 부여된 비밀번호를 변경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생들의 비밀번호가 지금 무작위로 갖다 지금 생성돼서 아이들에게 줬기 때문에 아이들이 그거 입력하는 것도 좀 힘들고 선생님들이 안내하기도 좀 힘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번 일괄적으로 변동해 보겠습니다. 좌측 메뉴에 있는 사용자 밑에 활성 사용자를 한번 클릭해 주시고요. 여기 있는 사용자 이름을 클릭해서 좀 우리가 보기 좋게 정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까 생성된 아이들이 지금 6학년 3반이기 때문에 6학년 3반으로 쭉 들어가셔서요. 여기서부터네요. 6학년 3반 1번 클릭하시고 쭉 밑으로 내리신 다음에 맨 마지막 번호에서 Shift 누르고 클릭. 이렇게 된 다음에 여기 있는 열쇠를 누르시면 안 되고요. 위에 있는 암호 재설정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암호 재설정을 클릭하신 다음에 암호를 직접 생성. 그리고 학교에서 부여할 암호를 갖다가 이런 식으로 입력을 하시고 강력한 걸로 입력하시고 다시 설정 이렇게 누르시면 잠시 기다리게 되면 이제 암호가 다 재설정되게 됩니다. 약간 여유를 갖고 1, 2분 정도 기다리면 이렇게 암호 재설정 메뉴가 이렇게 뜨게 됩니다. 그래서 암호가 재설정되었습니다. 이렇게 나오면 암호가 재설정된 걸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선생님들과 같이 그룹을 만들고 그 다음에 학생들을 일괄적으로 추가하고 그 다음에 그 학생들을 그룹에 편성하는 방법까지 같이 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직접 마이크로 팀스를 이제 한번 켜보고 어떤 메뉴들이 있고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안내 내용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